빅튜브입니다. 요즘 친환경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친환경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회적인 합의도 다시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것들을 억지로 구겨 넣어서 한 덩어리로 만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나무를 배지하는 친환경 아이스팩. 별 생각 없이 보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겁니다. 나무를 배지 않고 사탕수수와 옥수수와 물로 만든 친환경 아이스팩입니다. 이건 제가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너 때문에 사탕수수랑 옥수수가 죽었잖아. 석유로 만든 비닐을 쓰면 아무도 안 죽는데 이 아이스팩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무는 죽이지 않았지만 사탕수수와 옥수수를 죽여서 만든 아이스팩입니다. 그래도 친환경 아이스팩이 맞을까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뭉뚱그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각각의 세부 내용들은 목적도 다르고 상충되는 부분도 너무 많습니다. 동물을 보호하는 것도 친환경, 식물을 보호하는 것도 친환경,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도 친환경, 탄소를 덜 내보내는 것도 친환경, 생분해성 재료를 쓰는 것도 친환경, 다 친환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친환경 아이스팩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친환경입니다. 첫 번째, 이 아이스팩은 썩는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재료가 썩어 없어질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친환경이 맞습니다. 두 번째, 이 아이스팩은 나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옥수수와 사탕수수가 죽었기 때문에 식물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식물을 하나도 안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폴리에틸렌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비닐, 바로 그거죠. 석유로 합성해서 만든 제품은 아무도 죽이지 않습니다. 만약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친환경 운동가가 있다면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입니다. 플라스틱이 개발되면서 코끼리의 상아로 당구공을 만들지 않게 되었고 결국 플라스틱은 코끼리의 개체수 보존에 도움을 주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은 썩지 않습니다. 만약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생분해가 되는 재료를 쓰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환경 운동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플라스틱 제품을 쓰는 것을 반대하겠죠. 생물을 죽이지 않겠다는 사람과 썩지 않는 재료를 쓰지 않겠다는 사람은 주장이 상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밍크 코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밍크 코트라고 하면 친환경 느낌이 전혀 안 들 겁니다. 많은 동물을 죽여야만 얻을 수 있는 옷이니까요. 그럼 폴리에스테르 합성 섬유는 어떨까요? 이건 친환경인가요? 둘을 놓고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친환경적인지 고민이 될 겁니다. 둘을 놓고 비교를 하자면 아무래도 폴리에스테르 쪽이 밍크 코트보다는 그나마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폴리에스테르가 더 친환경적이라는 분들은 밍크 코트를 만들 때 죽게 되는 수많은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밍크 코트랑 폴리에스테르 옷을 땅에 파묻어 놓으면 밍크 코트는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가지만 폴리에스테르는 안 썩습니다. 구스다운으로 만든 패딩은 합성 구름솜으로 만든 패딩보다 동물 보호 차원에서는 나쁘지만 생분해성 차원에서는 더 좋습니다. 동물을 보호하는 사람과 쓰레기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은 둘 다 자연을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접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심지어 똑같이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원하는 것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여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토끼가 죽어야 하고 토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식물이 죽어야 합니다. 멸종위기 동물은 죽으면 안 되고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동물들은 죽어도 됩니까? 그것도 또 이상하죠. 수력발전소는 친환경입니까? 수력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주변 생태계가 완전히 영구적으로 파괴됩니다. 탄소 측면에서 수력발전소는 친환경이 맞지만 생태계 보호 측면에서는 오히려 환경오염이 심하다는 화력발전소보다도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똑같이 친환경을 외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생태계를 보호하겠다는 사람은 수력발전소 건설에 찬성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를 하는 게 맞죠. 반면에 탄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환경 운동가는 수력발전소 건설에 찬성을 할 겁니다. 똑같이 친환경이지만 완전히 반대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친환경이면 몸에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친환경과 몸에 좋은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농약을 안 치고 키운 작물은 친환경 작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생충 감염 우려는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닭을 키워서 계란을 얻으면 살모넬라균의 감염 위험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계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대해 복합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플라스틱 컵이 나쁘냐, 종이컵이 나쁘냐? 종이컵은 썩지만 나무를 죽여야 얻을 수 있고 플라스틱 컵은 잘 썩지는 않지만 생산할 때 아무것도 죽이지 않고 재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스타벅스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리유저블 컵에 음료를 담아주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다회용 컵을 제공한 거죠. 그러면서 136만 개의 플라스틱 컵을 뿌렸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 컵을 100만 개 넘게 뿌린 겁니다.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각각 다른 분야에서 다른 목적으로 다른 방향에서 다른 결과를 원하고 있고 이해관계도 다릅니다. 각각의 친환경은 서로 상충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특히 어떤 단체나 집단이 하나 생기고 나면 다른 방향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별 생각 없이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다면 괜히 마케팅에 휘둘리기만 하고 쓸데없이 불편함만 감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사실은 환경 보호에 별 효과가 없고 불편함만 증가시키는 것도 많습니다.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들 또한 어떤 부분이 환경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상충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환경운동을 하겠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을 할 때는 열심히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보고 계산도 많이 해본 다음 방향을 확실히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